지난번 그 1차 재발 모임에 이어서 오늘 2차 모임에 빠짐없이 수고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들의 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건강도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건배를 지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건배! 건배! 첫 번째로 구조개혁의 배경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부분입니다. 대학 입학 자원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서 대학의 미충원이 확산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부실해지고 대학의 경영이 부실해지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까지 이런 부분의 역정과 또 2020년 이후 특히 23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숫자가 아직까지는 대학의 정원보다 많다고 하나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대학에 진학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계속 준비생을 할 수 못하니까 다른 길로 찾아가는데 잃어버린 그 시간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아봤을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고등교육,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서 건실한 노동의 가치성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한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궁극적인 목적을 두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가져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겠고 그 경쟁력에 높아지는 부분의 견인차를 반드시 전문대학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 자원이 감소한다 해서 2013년도부터 미달적인 부분들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서울에 근접할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으면서 지방과 도시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체를 기반으로 한 도시에 존재하는 학교와 농촌적 기반을 존재하는 학교. 하지만 학생들이 미래는 똑같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또한 거기에 따르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평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게 되고 그 서열에 따라서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그런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할 때까지 2023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난국을 타파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주요 내용으로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학의 체질적인 구조를 바꾸어 보겠다. 즉 대학 교육을 통해서 산업체로 나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전공들과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와의 미스매칭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이런 취업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취업의 질적 보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법 제도적인 기반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구조개혁 개선입니다. 대학들은 이제 설립 목적과 유형 혹은 그 대학의 재정적인 규모, 교육적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첨예할 수가 있으나 공통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도 공존을 위해서 같이 공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기서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신뢰성을 제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신뢰성의 제고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평가 체계가 얼마나 완숙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그 결정의 척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평가지표라든가 평가위원 또는 문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 감축 비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셋째적으로서 전문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등록금은 계속 한정되어 있고 대학 경영 자체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인 하락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서 재정 분야의 확대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금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전문대학은 90% 이상이 다 사립대학입니다. 이 사립대학은 국가가 교육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의 책무를 부담하는 특허를 받은 사인입니다. 사인의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는 그럼 퇴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진입은 하는 것도 어렵게 했고 진입이 되고 나서는 퇴출까지도 막아버리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본 결과 현재 어떤 분이 독지가가 이런 교육기관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고 같이 이제 합시다라고 손잡을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구조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도 만들어진 지가 그 한 5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각으로서 지금의 모든 것들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직업교육, 특히 이제 고등 직업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그 숲에 대한 운영 주체를 누가 볼 거냐, 교육부에서 갈 거냐, 노동부에서 갈 거냐, 뭐 외국적 사례들도 확실한 결과는 많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교육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때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받는 집단과 지원받지 못하는 집단의 결과는 상이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자료를 보시면은 대학 참으로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습니다만 1인당으로 봤을 때 전문대학의 2배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폴리텍이라는 부분, 학위과정까지도 지금 가져갑니다만 이 폴리텍이라는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낍니다. 지금 2013년도 자료입니다만은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의 국고 지원의 약 14%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한 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대학 학생이 1인당 받는 국고의 44%, 폴리텍 학생의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교육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가가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균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선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의 교육복지적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입니다. 대학을 설립하신 사람의 교육적인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목표의 설정, 그거를 이루기 위한 방법의 선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그런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요소를 완전히 나는 자유롭게 나는 법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간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던 생태계적인 변화의 환경에 적응해 왔던 것을 어느 순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는 획일성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는 여기에 나타났을 때 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양성 속에서 균형성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새겨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대학을 슬림화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여나가는 그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봤을 때 다양한 대학의 설립의 배경과 운영의 방법, 이런 것들 속에서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표적 제시와 더불어서 그것이 나아가야 될 침파적 역할을 해줄 때 정부의 드라이브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부분으로서 얼마 줄이십시오, 정원의 몇 프로를 줄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드립니다 라는 식의 부분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너무나 힘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금 단기간에 실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되돌아올 때 너무나 큰 눈덩이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찌되든 간에 우리가 가르친 교육체계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졌을 때 이 직업의 질이 높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전문대학의 교육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학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성을 보이지 않게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먼저 선제적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그러한 착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타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산업체를 끼고 해서 도심에 있어서 성과적 지표가 좋으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를 논하기 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에 논의를 좀 더 활발히 해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면역력을 더 키워놔야지만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외부적 요인과의 경쟁에서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를 움직일 때 머리만 가지고 그 사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팔과 다리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연계하는 허리가 튼튼해야지만 이 사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건전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자기가 건전한 시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서 가장 많은 직업의 선호도를 봤을 때 단순 기능을 가진 기능공들이 대우받는 사회, 급여로서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될 것이며, 우리가 예전에 4대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고등학교를 성실히 다녔고 학력이 좋은 학생이 거고 모범생일 거다. 혹은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 조금 농띠를 부리고 이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었고 불량스럽다. 이런 예단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학생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입시적 자원이 가다 보면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들은 하나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학생들이 일로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에 떨어지면은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어버리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일부의 학과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4년제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즉 일반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간에 고등교육의 양대축입니다. 한쪽은 연구를 중심으로 간다고 한쪽은 직업교육을 가는 중심의 축이 대등소이하게 가면서 여기서 이중나선적 DNA 구조로 가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같이 발전해야지만이 우리는 다가올 학력자원 감소에 따라서 우리의 생존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구조개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강동대학의 류정원 총장님께서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교육, 그러니까 학력 인정 사회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서로 그 역할 문제가 지금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력이 주어지는 전문 학사를 주어지는 데도 있지만 4년제 학사학위를 주어지는 데도 많이 있는데 원격 대학이라든지 전공 대학, 학점은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나름의 목적을 갖고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같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위치 자체가 서울 수도권 아니면 지방이라도 대도시를 끼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교수진을 모셔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반대로 전문대학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등록금도 못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교육 투자 시설에 또 어렵고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지방 소규모 대학 도시까지 좀 능력 있는 교원들이 저렴한 비용의 강의료를 드려도 드리기 때문에 잘 오시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자꾸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이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으로서 견인차하기보다는 튀어나가는 몇몇의 악순환적 기능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다한 규제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법이 거기에 갭을 계속 유지를 못하고 따라오지를 못하고 갭을 계속 밀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노동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대학을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와라. 그러면 그 학생이 교육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포기하고 그쪽으로 갔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대학 입장에서는 중도 탈락이라는 그런 평가적인 저해 요소가 발생되면서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골고루 분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금으로 이루어진 부분 쪽에서 교육이 치우쳐 버리니까 교육의 불균형성이 계속 가소가 되다 보면 이 부분 자체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남식 개원예술대학교 총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에 가면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빌딩을 그 비싼 신촌에 7개나 샀습니다. 또 얼마 전에 뭐 330억 횡령 사건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등록금은 499만 9천 원. 소비자들이 그게 좋다고 가격 지불하고 갑니다. 예, 이건 가격의 이슈도 아니고 시장의 이슈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렇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만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걸 믹스해서 정말 풀어내지 않으면 저희 정말로 미래가 암울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좋은 저녁도 먹고 말씀 나누지만 다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락도 살아야지. 이건 정말 처절하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정책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소해 주지 않고서 어떻게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년제 대학하고 협의해서 오세요. 그게 협의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왜 정책자가 있습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고 과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인 구조개혁의 틀을 아예 지금 바꿔야 교육이 살 수 있고 국민도 살 수 있고 국가의 미래도 있고 또 정말 건전한 직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우리 이남 총장님께서는 현재 제도화된 전문대학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제도권에 있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제도권에 있는, 즉 제도에 발목이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가변성을 굉장히 날렵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들이 미래의 고등 직업교육의 가장 큰 위험한 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즉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같은 경기룰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이런 사인들이 운영하시는 교육기관보다 전문대학이 교육의 체계성과 모든 것이 더 우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양손을 다 묶고 링 위에 올라간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바닥난다면 고등직업교육은 교육부의 체계를 넘어서서 노동부적 체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과연 그럴 때 있어서 우리의 선제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점과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분적으로는 공감하고 부분적으로는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구조개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하는 거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상당 부분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우리 자신이 지금 제도의 틀에서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데 사실 준비하는 대학 저희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트도 물론 교육부 정책이 인원을 줄이는 대로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구조조정하면 인원 줄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제도적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인식을 해서 대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전문대학 협의회 차원이라든지 총장님이 우리들로서 개별적인 어떤 대학이 아니라 그 어떤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제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거를 외부에서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대학에서 저희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와서 학교를 보고 학생들의 실력을 보더니 이건 영국의 학사학위랑 똑같은 거예요. 영국도 학사학위는 3년제야. 그래서 영국 대학하고 조인트로 대학원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네는 그렇게 다 해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 정도면 입학시켜서 석사학위 주겠다는 겁니다. 영국은 석사학위도 1년입니다. 중국에선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못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드린 이런 학교들은 거의 규제 없이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업연한 자유화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미 비제도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전문대학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노력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죽기 살기로 다 하고 있죠. 예, 뭐 그런 예를 들려고 그러면 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손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묶어놓은 상태에서 노력을 해도 정말 그 나중에는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장호익 총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는 이제 그 기업에 있었는데요. 기업에 한 12년 있다가 학교로 와서 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운영을 하면서 좀 지내보면서 좀 차이점을 느꼈다면 좀 아쉬웠던 가장 크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 기업에 있을 때 기업이 속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기업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소속된 회원사들이. 그런데 우리 전문대학 협의회장님도 계시고 법인 협의회장님도 계신데 대학 사회에 와서 보니까 어떤 우리 전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 잘 모아지지도 않고 어떤 또 정책이 나왔을 때 서로 각자 뭐 도생이라는 아까 표현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대학만 어떻게 좀 빠지면 되지 않겠냐, 또 어느 정도 유리한 조금 유리한 위치인 뭐 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보건계열이라든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대학들은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뭐 외람되지만 받고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정책들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협의회도 있고 또 이런 대학 신문사에서 만들어서 우리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장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정부 관리들이 개혁이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를 못 낸다고 많이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체는 정부 관리들보다 얼만큼 빠를 것이냐? 반대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기업이나 정부 관리들에 비해서 얼만큼 빠를 것이냐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은 제일 빠른 것은 기업일 것이고 제일 느린 것은 대학일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인력 수급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현장이 빨리 변화되는 부분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임용이 되시면 정년까지 거의 보장이 돼 있고 계약을 통해서 재임용을 합니다만 재임용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에서는 재임용에 대한 기득권까지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탄력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오늘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공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의 처한 환경이 어떠냐, 그 대학의 설립에 대한 목적과 운영의 방향이 어떠냐, 다 다를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은 다양성은 다 같이 인정을 하면서도 같이 가야 되는 방향에서 우리의 목표성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도량이 아니라 너와 나 이쪽 대학과 우리 대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축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의 법인협의회 이 기능들이 더 강화가 되고 회원대학들은 의사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실행 단계에서 각자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면서 가는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장들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들이 지난번 이제 서밋과 오늘 이 서밋을 통해서 아주 참여도가 높고 또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것으로 지금 모든 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이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